아, 현장에서도 많이 듣고 보고 뭐 얘기하고 해서 좋았는데 뭐 오늘 발표한 내용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페이퍼 많이 앞으로도 할 거고 학교도 많이 가실 테니까 어, 약간의 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좀 알려드리면은 학교들마다 다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잘 보시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I 학회 쪽에서는 제일 큰 데가 아이클리어하고 ICML, 뉴립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다 만들어진 경과나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클리어는 얀누큰 교수님하고 요시아 벤주하고 제프리 힌턴 세 분이 만드는 학회예요. 처음엔 진짜 학회에 50명쯤 있었다. 네, 그렇게 작은 학회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가게 되면서 구글과 메타가 주도가 돼서 산업계에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기술 같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딱 하나만 가라 그러면 아이클리어를 갔었는데 항상. 근데 지금은 너무 커졌죠. 지금은 산업계 많이 들어오면서 너무 커졌고 대신에 포지션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근데 요즘은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냥 포스터장 돌고 있으면은 그 세 분을 다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아이클리어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은 테크놀로지에서 아주 잘 정리된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포지션 페이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거기서 막 분출되는 것들을 구경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클리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ICM을 나중에 얘기하고 뉴립스, 옛날엔 립스라고 불렀죠. 이거는 이제 AI 분야에서 트리플 AI와 함께 제일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학회고 이게 전통적인 아카데믹 이게 강하죠.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대학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제일 크죠. 뉴립스가 제일 크고 워크숍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이제 뉴립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워크숍들을 타겟팅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고 특히 뉴립스 같은 경우에 제가 2019년에 DLC 여기 모두연구소 크리에이티브 AI 프로그램 제가 학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우리 한 오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거기 워크숍 중에 딥러닝 포 크리에이티비티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글이 스폰서해서 초창기 워크숍은 한 50명씩 오는 워크숍이었는데 그 워크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런웨이, 미드저니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그때 저희 여러 프레젠테이션 했었던 멤버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다만 이제 옛날에 제가 여기 발표할 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도 거기서 발표를 3-4개씩 했는데 거기 그 미국에서 온 애들 발표한 애들은 그렇게 창업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쫙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기업으로 가셨다.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좀 약간 아쉬워서 좀 뭔가 더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워크숍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카데믹한 완성도가 제일 높은 거는 이제 닙스, 뉴립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ICML을 왜 따로 언급을 안 드렸냐면 아이클리어하고 닙스의 중간쯤 됩니다. 대충 그 중간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어서 양쪽을 다 커버하고 워크숍도 많이 가고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보시고 싶으면 ICML이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탑3 학회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트리플 AI 같은 데는 조금 더 이제 역사가 있긴 한데 옛날 같은 뭐 권위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CBPR하고 ACL, 그 다음에 EMLMP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CBPR은 이번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컴퓨터 비전에서 출발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 입김이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이 이 딥러닝 AI에서 제일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성과가 가장 많이 났고 실제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죠.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향연을 보실 수 있는 곳이 CBPR이에요.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CBPR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하고 이런 당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술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CBPR이 참 좋은 학계고요. 그다음에 ACL은 이제 자연어 쪽 가장 오래된
종류니까 언어나 이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타겟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학회들마다 나름의 어떤 분위기와 색깔과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이제 억셉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이제 뭐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가고 싶다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번 12PR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발표가 2개가 중간에 팡팡 터지는 바람에 학회 기간 내내 그냥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은 본 학회 들어가기 전에 첫날 워크숍 하기 그 전주에 드림머신이 발표가 됐고요. 드림머신이라고 아마 루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금 그 소라 같은 거죠. 소라 같은 걸 직접 쓸 수 있는 첫 번째 제대로 된 모델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걔네가 이제 그거 발표하고 워크숍 이제 CTO가 와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날 일단 첫 번째 그 워크숍 자체가 굉장히 진짜 사람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였는데 그게 발표가 됐는데 그거 발표하는 날 저녁에 젠3가 발표가 됐어요. 런웨이에 젠3가 발표됐고 그 다음날 다른 워크숍의 스피커로 왔거든요. CTO가. 그래서 거의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젠3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묻혀버렸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어떤 걸 보여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 12PR에서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멀티모달 특히 이미지 관련된 그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멀티모달 중에서 이제 동영상 이미지 모델로 넘어가니까 이 CTO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밝혀주질 않아요. 데모에 가까운 얘기만 하고 굉장히 업계 비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 레벨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성을 좀 보였고 이 두 CTO들 둘 다 피처라든지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보여줬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상 하나도 안 하고 다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건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미지들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12PR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었던 키워드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거든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포함해가지고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루마 AI 같은 경우에는 원래 3D 캡처 쪽으로 AI 개발을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D에서 3D 모델 만드는 그 기업이었고 원래 처음에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갑자기 동영상으로 갔냐. 동영상은 2D의 연속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이 학습한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멀티플 파이프라인이고 그 정도 얘기를 했죠. 멀티플 파이프라인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3D로 인식해서 3D로 그린다. 이게 전제에 들어갔고 카메라라든지 오브젝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빛으로 잘 보여줘야 되니까 렌더링, 소위 얘기하는 빛의 움직임 관련된 것들을 또 스페셜하게 따로 학습하는 것 같고 3D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리 현상도 학습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결합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쪼개서 모듈화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생각보다 컴퓨테이션 자원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비스업을 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힌트예요. 이 정도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한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LLM처럼 거대한 모델을 때려 넣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12PR에서는 동영상 3D를 중심으로 하는 그 파운데이션 일종의 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게 올해 하반기 내는 아마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될 것 같다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용화 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거기 학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피션트 AI가 완전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큰 것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줄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스케일링 로에 의해서 키우고 이런 것도 되더라 해서 새로운 에머징하는 새로운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면 작년까지 이제 그런 걸 주로 했다면 올해는 한마디로 상용 서비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한 자원을 때려 넣으면서 하는 걸로만은 되진 않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하든 아니면 건너뛰든 적절하게 쓰든 해갖고 이제 최대한 적은 자원을 쓰면서도 접근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키워드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해내려고 했었던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의 이제 CBPR 전체적인 분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할 때에도 이제 물론 이제 순수하게 물리학적으로나 뭐 수학적으로나 딱 그 원하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진리 탐구 영역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이제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AI를 가지고서 사회에 임팩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업화된 뭔가를 만든다든지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원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기술을 접목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전체 트렌드를 봐가면서 이제 내 연구 과제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페이퍼나 이런 것들을 매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정도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